차트를 열었을 때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면 보통 알고 있는 지지 저항은 수평 지지 저항과 이런 식의 수평 지지 저항과 이렇게 사선 형태의 지지 저항이 있어요. 이걸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수평 지지 저항선이라고 하고요. 어떤 매물대나 근거 있는 지점들을 기준으로 선을 긋거나 박스를 그려가지고 지지 저항을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선 형태로 되는 게 이제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추세선 가지고도 매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긋는 법을 일단 좀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추세를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예요. 여기서 추세선을 이렇게 하나 그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는 추세선, 차트가 진행될 때 보시면은 처음 이제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지점과 끝 지점을 연결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상승 추세선은 하단 끝 지점 두 개를 연결을 해요. 처음엔 각도가 이 정도 기울어졌죠. 근데 추세가 이제 이어지면서 차트가 지나가면서 보면은 추세선이 급하게 또 경사가 올라갔죠. 이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아, 추세가 더 크게 확장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꺾일 것이냐라는 거는 판단은 위쪽을 그어보면 되거든요. 위쪽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를 이었다. 그러면 추세가 아, 이렇게 상방을 향하고 있구나. 근데 이 캔들이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밑에 하단 추세선 지지도 받았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어본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추세가 하락으로 간다고 일단은 파악을 할 수는 있겠죠. 사실 이거는 잘못 그은 거예요. 요거는 잘못 그은 건데, 일단 우리가 상승 추세를 확인을 할 때는 밑에 끝 지점 두 개를 연결을 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지받았고 여기서 살짝 아래로 돌파했지만 리테스트하고 다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그 다음 처음에 그어놓은 추세선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래로 돌파를 하니까 추세가 하방으로 향했죠. 상승 중에 하방으로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방으로 돌린 건 아니지만 상승 중에 조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락 추세선을 그어본다고 하면 캔들의 윗 상단에서 그 고점 두 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점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어온 상승 추세,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맞고 지금 저항 중이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세선 하나만 가지고도 매매를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돌파했을 때 롱을 잡고 그냥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바로 손절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리테스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려워요. 그러면 위쪽 아래쪽 추세선을 그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이게 평행 채널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고점 두 개가 나온 지점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 있는 가장 저점 여기를 연결을 하면 현재 비트코인은 3월 14일부터 형성된 하락 채널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를 벗어나야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 추세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요 저점이 나왔을 때 이 추세선 그 채널을 그렸잖아요. 그 여기 채널에서는 바로 매매를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상단에 닿았을 때는 아,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오겠구나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저항 맞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니까 어디까지 떨어질래 하다가 여기서 지지가 나오니까 두 번 지지를 받고 지금 거의 채널 상단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니까 다시 이제 하락이, 이거를 뭐 추세 전환이라고 지금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조정 중이라는 건 눈에 보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지지에서 만약에 내가 롱을 잡았다, 현물이라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 선을 믿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 목표가를 일단은 여기 추세에서 하락 채널의 중간 라인, 이게 미들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1차 목표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까지 정확하게 꼬리가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의 이 채널의 상단까지 올라온 상태죠. 여기에서 이제 다른 어떤 매매 근거라든가 지지 저항이라든가 아니면 뭐 테더 도미넌스라든가 이런 걸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 채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딴 데도 찾아볼까요?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차트를 여기까지 봤어요. 고점 두 개를 연결을 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저점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범위가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리테스트라는 개념도 알았으면, 만약에 이 상단을 돌파했다고 하면 한번 기다렸다가 아, 흘러내렸구나, 다시 하단까지 흘러내렸네. 그런데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다음 캔들도 보니까 또 위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포지션을 잡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숏을 잡을 때는 여기 저점과 저점을 두 개를 연결을 하고요. 고점을 연결을 하면 나는 여기서 여기 두 지점과 여기 고점을 보고 이 채널을 그렸는데 여기서는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갈 수가 있겠구나. 1차는 여기서 익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단 여기까지 익절을 했는데 더 지켜보니까 여기가 강하게 하락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아, 이 채널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완전 하방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채널 말고 만약에 추세선 한 가지만 가지고 매매를 했다고 하면 이런 식의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 받았을 때 롱을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고, 아래로 뚫렸을 때는 손절을 하고 포지션을 갈아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추세선 하나만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사실 근거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달리 지금 코인 시장에서 차트를 보면 이게 기술적 분석의 한 가지 도구인데, 크립토 시장에서는 요새 이제 추세선에 닿으면 리퀴디티 수입이라 그래가지고 유동성을 청산시키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나중에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좀 오래전 그런 기술적 분석을 쓰던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던 거고요. 그거 말고 추세선을 닿았다고 하면 일단 여기에서 롱을 잡은 사람들을 세력이 청산을 시키고 다시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는지 잠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동성 수입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세력들은 여기서 어떤 개미들의 유동성을 자기네가 다 흡수한 다음에 자기네가 물량을 많이 모아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많이 쓰는 거니까 추세선 한 가지만 쓰기보다는 이렇게 채널을 그려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요 세 지점만 보고 그렸는데 여기서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